서울, 경기, 인천을 우린 편의상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 대한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냐면 전세가 지금 반등한다라고 합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월세가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이 월세 가속화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일어났던 문제인데 이게 지금 전세 반등, 월세가 가속화되는 이런 내용들이 최근 뉴스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왜 전세가가 반등했는지, 왜 월세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전세가가 반등했느냐라는 부분 들으면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전세가는 어떨 때 오르냐면 입주 물량이 적어지면 전세가가 올릅니다. 대부분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파트의 물량들이 많이 늘어난다,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 보면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세를 놓는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입주 물량이 많아진다. 그럼 전세가는 하락하게 되고 입주 물량이 적다. 그러면 전세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가 반등한다라는 가장 큰 이유는 입주 물량이 적구나, 새로운 아파트, 들어갈 아파트가 적구나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새로운 입주 물량이 없는 것들도 문제지만 기존의 아파트들은 어떠냐, 제가 지금 아파트라고 얘기했지만 들을 때는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 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아파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파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영향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임대 3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이렇게 임차하는 방법 중에 2년을 살고 나서 재계약을 하는데 예전에는 2년 살고 나서 재계약을 하는데 이것들이 의무조항이 아니었는데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살고 플러스 2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임차인에 대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 물량이 없어서 전세 매물들이 적기 때문에 실제 2년을 산 그런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나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그냥 2년 플러스해서 더 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들, 그러니까 대부분 제일 많은 새로운 수요들은 신혼부부들이죠. 새로운 수요들은 기존에 있던 전세 물량도 나오질 않고 새로운 주택, 아파트의 전세 물량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월세 폭증은 왜 이렇게 생겼느냐? 사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월세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전세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월세가 오르고 급속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옮겨간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몇 년 전에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을 보면 몇 년 전부터 이슈화 됐던 것들이 전세 사기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화 됐습니다.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살한 사람들의 소식들도 뉴스로 전달됐었는데 이 전세 사기는 아파트에는 대부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 빌라나 오피스텔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금도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구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일 많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빌라는 처음 지어지게 되면 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심한 경우는 전세가가 매가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왜 그렇게 책정이 되냐면 빌라를 처음 지었을 때 실제로 그 빌라 가격을 추측할 수 있는, 빌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빌라를 매도하거나 그 빌라를 전세 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부동산 업자의 말을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자들이 부동산을 중개하는 분들의 말을 믿고 5억이면 5억, 4억이면 4억 이렇게 사거나 또는 전세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전세가나 매가가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는 경우, 전세가나 매가가 떨어지는 경우 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세 사기로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사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기본적인 개념 두 개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많이 들었던 얘기, 깡통 전세와 그 다음에 역전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전세 사기에는 깡통 전세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깡통 전세는 어떤 거냐? 실제 이 빌라의 가격이 5억 원인데
빌라의 가격이 5억 원인데 전세를 4억 원에 들어갔어요, 전세를. 근데 4억 원에 들어갔는데 1년이 지나니까 빌라의 가격이 3억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빌라를 팔아도 전세 4억을 돌려줄 수가 없는, 이것을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매가가 전세 가격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 이것들을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이 깡통 전세인 경우가 전세 사기로 연결되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역전세는 뭐냐? 아파트가 5억이었는데 전세가 4억으로 들어갔어요. 전세가 4억으로 들어갔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전세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해서 전세금을 주인에게 요구했는데 전세 시세가 2년 전에는 4억이었는데 3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임대인, 아파트를 빌려준 주인은 다 차기 전세를 받아서 돈을 4억을 지불해 줄 수가 없죠. 마이너스 1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것들을 보상해 줘야 되는, 그것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실제로 전세를 놓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전세금 다 보관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역전세가 났다라고 합니다. 역전세. 매도가가 전세 가격보다는 높지만 2년이 지나고 나서 들어왔던 전세 가격보다 시세가 더 낮아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역전세라고 하는데,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깡통 전세로 인해서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더라. 이런 전세 사기로 인해서 사람들은 극도로 전세에 대해서 기피하는 현상. 물론 당연히 빌라나 오피스텔에 관계된 얘기지만, 그래서 젊은 부부들, 그리고 빌라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파트 전세로 가거나 또는 전세로 가는 것들이 불안하면 월세로 가거나, 이래서 월세가 점점점 가속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세가 점점점 늘어나고 월세가 이렇게 가속화되는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러한 대처 방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젊은 사람들은 사실 보면 그렇게 모아둔 자산이나 돈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젊은 친구들이 조금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에 대해서 공공임대라든지 장기 저리로 전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어디다 공급을 해줘야 되냐면, 수도권에 교통이 좋은 곳, 이런 쪽에 공급을 많이 해줘서 좀 더 싸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에 대한 계획들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그리고 정부들도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대처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전세 반등에 대한 이 내용들, 월세 폭증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월세가 이렇게 계속 오르게 되니까 외국에 있는 이 아파트를 대단위로 매입을 해서 월세로 돌려서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월세가가 올라가고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들이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가계에서는 경제적인 지출들을 줄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가구들이 경제적인 지출이 줄어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부에서 좀 더 현명한 대체 방안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